전문가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앤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부터 좀 볼게요. 원래 여론조사부터 했는데 오늘은 요거 국민청원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이제 국회 게시판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현재까지 87만 8천 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배 소장은? 의미라고 하면은 이제 결집의 의미, 예. 그다음에 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청원을 받으면서 야권, 특히 이제 민주당 예. 또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되죠. 반윤 결집 대립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압박의 성격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뭐 대수롭지 않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 또 방송사법 이게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는 대목도 있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옳고 예.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바로 그 책의 저자가 방금 전에 출연했던 박성민 대표죠. 많이 팔렸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일종의 이제 뭐 후폭풍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 되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건 뭐야 도대체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9월달에 공직선거법 결심 그다음에 10월에 예정돼 있는 1심 선고를 대비해서 이제 맞대응 대결 구도로 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상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거부권이 계속 누적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했던 일이잖아요.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탄핵의 깃발을 들려고 했던 그 전조 현상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수민 네. 평론가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건 일단은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국회 발의한다라고 당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 통과하더라도 이제 탄핵은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헌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청원에 100만 원 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87만 5천 명입니다. 네. 현재까지.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서명자 수로 보면 많죠. 예.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인 거고 일례로 1986년에 당시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그 정치권과 시민들이 1천만 개헌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초안은 100만인 서명운동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김대중 그때는 이제 유명한 얘기다, 제안 이거.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네.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수정 제안한 것이 YS였습니다. 100만 1000만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인즉슨 1000만이라고 했을 때도 많지만 예. 100만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예. 원래 100만으로 기획이 됐었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뭐 100만까지는 아직은 안 됐지만 돌파할 수도 있고 하여튼 80몇 만이 했다는 거는 숫자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죠.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서명을 한다 했을 때 그게 80몇 만이다. 예. 뭐 전국 곳곳에서 80몇 만 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온라인 청원이니까 사실 좀 이제 좀 근데 차이가 있긴 이게 하지만 국회청원도 빨리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입력하는 식으로 안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저도 청원을 이걸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모 주제에 대해서. 다른 요건 아니고 요거 다른 이런 거 말고. 네, 한 몇 년 됐는데.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좀 그런 것들 토로했는데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하는 절차들이. 근데 이제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네. 분모가 없다는 겁니다. 분모. 몇 명 중에 80만이냐.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분모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80만은 완전 소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이제 많은 인파들이 나오면 힘을 가지기는 합니다만, 예. 근데 총투표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예. 이게 몇 분의 몇이다라는 게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석 몇 석 중에 무슨 당이 몇 석이고 찬성 반대가 몇 표다 이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분모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 중에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 이 숫자를 여권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해프닝이라고 네. 저 치부해 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큰일 났다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위기 의식을 가지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 차례 여론조사 해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다소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일단 그렇게 해야 이제 경각심도 생기고 또 방책도 나오는 거다 말씀을 예. 드리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심상치 않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전 국민에서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거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이제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국민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확정지어서는 또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여론도 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맞고 이게 민주당은 사실 이게 뭐 처리하기 되게 까다로운 건 아닌 게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거냐 예. 아니면 버릴 거냐 예. 선택할 필요 없이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면 된다. 이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냉장고에 넣어둘 수는 없죠. 예.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면 또 이게 음식이 또 변해.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쯤에 전국이 탄핵 찬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 2020년에도 이제 와. 코로나 국면이 있으니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청원이 올라가서 한 달 동안 한 15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무슨 이유지? 뭐 외신에서 잘했다고 대응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그때 또 어떤 청원이 나왔냐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는 그런 또 청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올라오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 또 보수 지지층은 대통령 긍정 평가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청원을 시작하겠죠.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응원 또 청원.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윤 대통령하고 껄끄럽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어떤 발언을 하냐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현실화되기도 어렵지만 그 여론 전개만으로도 여당 대선 후보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은 저는 이게 완전 탄핵 정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탄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 그게 이슈가 주요 이슈가 그렇죠. 될 거라는 이런 주요 말씀이신 이슈가 될 거죠? 수밖에 예. 없는 게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짧게.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니 하도 우리 아 지지율 얘기하실 거죠? 그 지지율을 보고 짧았던 적을 별로 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석고 대전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하죠. 반성의 심정으로 그냥 지지율을 길게 하셔도 소개해드립니다. 되는데 짧게라고 안 붙이시고 길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부터. 그러니까 지지율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한 건데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조금 내려와서 이제 25%가 됐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25%를 레임드 기준으로 봐요. 임기 아 그래요? 후반부에. 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이제 66%니까 3명 중에 2명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또 당대표 대행이에요. 지금은 예. 더군다나. 지금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안 물러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것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이 4일날 본회의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민주당 쪽에다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4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7월까지 연결되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되고 대통령한테 갈 텐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죠. 방송사법도.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계속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 대통령 탄핵의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면으로 가는 어떤 전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네.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여권이나 여권이 이 야권의 탄핵 공세 이게 이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야권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일리지가 쌓였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세를 펴면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지율로 보면. 아니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도 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낮은 지지율인데 이게
똑같이 낮은 지지율이냐 이거는 더 따져볼 일인 것이고 그리고 야권에서도 지금 탄핵 얘기를 뭐 개별 의원이 예전에 탄핵 집회 가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뭐 당론으로 이거를 꺼낸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불가역적인 상황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보기에 이건 빼박이야라고 하는 뭐 그런 혐의라든지 문제 나가서는 뭐 죄목 이런 것들이 나와야 줘야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마일리지라는 게 이 마일리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쌓은 거를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게 꽉 차야지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탄핵 마일리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차야 쓸 수 있는 거다. 그 점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고 저는 민주당이 이제 어떤 군부를 때우는 시도는 당내 일각에서 있을 수 있겠으나 당론 차원에서 탄핵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단계가 달라져야 될 거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양적으로 축적되는 것만으로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 청원에 나왔던 청원인의 주장이 뭐 대통령 탄핵 사유는 여러 5가지입니다 쭉 썼는데 그 중에서 1번이 요거거든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뭐 군사범법 위반. 이거는 이제 청원 올린 사람의 주장이에요.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요거 이제 수정안 들고 나오면서 또 저 다른 후보들 뭐 배신이다 뭐 얘기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탄핵 청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이 돼 있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갤럽 조사를 봐도 특별검사제를 최상병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가 63%로 5월달 조사보다도 6%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특검 도입하자는. 그렇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가 26%인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자고. 요게 이제 연결되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제3자 추천 대법원장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대안 변협 추천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3명의 후보들이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건 안 된다. 최상병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탄핵에 불 붙는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냐 이거죠. 대안을 꺼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털렸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능사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부정적 여론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 기다려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됐든 나경원 후보가 됐든 윤상현 후보는 대안을 꺼내놔야 돼요. 한동훈 털렸다. 그럼 우리 대안은 뭐다? 그냥 지금대로 가는 거다.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을 꺼내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최상병 특검법 앞서 여론조사 말씀하신 거 거기 세부 지표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도입해야 된다 50, 부울경에서 58.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43%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 안은 거부, 제3자가 추천하는 거 수정 제안. 요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 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전략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성공입니? 이거 단정하게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는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미스예요? 전략으로 판단하기 앞서서 본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뭐 옳고 불리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득표에 도움이 될 거냐 이 질문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항상 판단하기, 여론만 현재 여론만 놓고 모든 것을 정치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첫 인터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거 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옳기 때문에 하는 거다. 국민의 민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당대회 성적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래요? 지금 이 여론조사만 보면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도입해야 한다가 34% 그럴 필요 없다가 53%예요. 그러니까 지지층 여론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거는 민주당 안이랑 다릅니다. 의혹을 털고 가야
바꿔야 됩니다. 이걸 어필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결과로 이제 우열이 뒤집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동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한 국민의힘 지지층 53% 중에 한동훈 후보를 현재로서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아, 한동훈 지지 철회 이것도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지지하기 때문에 특검 또 도입 찬성해야겠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입장은 한동훈은 지지하는데 그래도 특검은 반대야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 네. 그래서 갤럽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당 당권 주자 지지율 조사. 이 결과 나왔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같은 개요의 한국갤럽 조사인데 예.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대한이에요. 예. 물론 뭐 당원들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예.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예. 그 20%, 역선택을 20%. 방지하는 건데 예. 이걸 포함하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산출을 했더니 한동훈 38, 원희룡 나경원은 똑같이 15. 예. 그 다음에 윤상현은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50%안 되네. 그러면 어대한 아니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당층의 무려 57%가 무응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된 거지. 무응답은. 그러니까 이 무응답도 사실은 비슷한 비율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정작 뭔가 한 사람이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38대 전체가 이제 이 나머지 세 사람 합하면 34인데 이걸 똑같이 비율로 이제 또 나눠서 뿌려주면 절반은 넘는 거죠. 그렇잖아요. 38대 34니까 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보수층을 최상병 특검법 물어봤을 때는 특검제에 대해서 반대가 높았죠. 예. 국민의힘 지지층도 반대가 높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홍준표, 이철우, 예. 부산의 김대식 예. 이런 인물들의 이 발언들에 대한 영향이 당원들에게 과연 영남 당원들에게 침투될까? 예. 이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과제야.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제 이제 한동훈 죄송합니다.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최고위원 후보잖아요.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박정훈 후보의 취지는 진짜 현장에 가보면 팬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표 열쇠 그걸 뚫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얘기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아니, 다 불확실한 게 현장의 팬덤 중에 불확실하니까 지금 우리가 네. 얘기를 하죠. 확실하다 아니, 하면 데이터 가지고 지금 누구 당선 몇 그러니까 표, 불확실한 걸 그렇게 노리고 하는 얘기라고요. 어? 불확실한 걸 노리고 하는 얘기죠.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지르는 겁니다. 양쪽 다. 예. 아. 그러니까 팬덤 중에 당원이 누군지 어떻게 네. 알아요? 그다음에 조직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양쪽 다 지른다는 얘기네 지금.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적어도 말할 수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1990년대 중반에 네.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나 예. 자민련의 박철원 부총재 같은 영향력이 지역에 대구 경북에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의 그때는 국민의 허주 말 한마디면 그러니까 지역가 정리되고 지역 맹주라는 존재는 예. JP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지역 맹주란 이제는 상김 정치가 끝나면서 유권자가 오히려 정치인들을 움직이지. 예. 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무섭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이 뭘 얘기한다고 해서 떼거지로 막 몰려가고 이거는 예. 정말 대선 주자급.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예. 이 정도 인물이 아니면 그 지역 여론도 함부로 막 못 움직여. 심지어는 대구 경북의 전통 지지층이 어떤 지지층이냐. 예. 역대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지도자들을 다 갈아치웠던 인물들입니다. 지지층들이. 가르치셨어요? 갈아치웠죠. 예. 안 되면 버렸죠. 이 사람들로 안 되겠다 싶으면 예, 예, 버렸습니다. 예, 가차없이. 예.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는 얘기구나. 쉽게 얘기하면 종갓집인데 그 종갓집의 인물은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장소를 바꿔버렸어.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그 정도 막 뭉텅이 표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배 소장, 이 얘기 이 그렇죠. 김수미 평론가 평가는 홍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나주든 이철우 지사가 안 만나주든 그거 상관없다. 그냥 가면 돼 이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판단은 오히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는 뭐냐면 옛날처럼 오더 투표가 안 된다. 이번에 전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당대회의 핵심 키 변수가 뭐냐. 그래서 박정원 의원도 인용한 의원도 과하 지역이 아니라 과하지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 가봤더니 과하지요. 내 눈을 바라봐 네. 현장을 알아. 제발 이런 분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유한 저 의원의 얘기는 반대. 여론조사는 까보면 90%는 바뀐다. 그러니까요. 어대하는 끝났다. 아니다. 뭐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는. 분석은 예. 아니 내 고향이 전라도인데 부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이렇게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대모사 좀 그래서- 가능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전당대회는 팬 미팅이 아니니까 예. 당원들의 변수는 홍준표 시장일까 윤석열 대통령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2년도 안 돼서 지방선거 3년도 안 돼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이겨줄 사람이 누구냐. 아. 이게 핵심이에요. 당원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당원들이- 일반 여론보다 아니, 당원들은 더 그럼요. 그걸 볼 당원들은 거다. 지방선거 나가서 2026년에 당선되면 임기가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더 길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눈치, 대통령 눈치를 당원들이 보고 있다? 에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4명 중에서 한나, 원, 윤 중에서 누가 이재명을 그래도 가장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키 변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도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누구냐. 근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연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잖아요. 너무 일극체제, 과해.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박정훈 의원, 인유한 의원, 이재명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과하 지역이 아니라 과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이 분석 맞습니까? 그 네. 미래에 누가 이재명 대표의 매치업으로 제일 적합하냐 이거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거를 포함해서 뭐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다 인식이 돼 그건 있으니까. 뭐, 근데 사실 이제 뭐 더 폭넓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누가 이길 거냐. 예. 아 누가 이거냐? 민주당을 이길 자 누굽니까? 이게 이제 당원들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겠죠. 누구예요? 그거는 당원들 대답 안 각각의 할줄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김태현 네. 변호사의 진행도 좀 과하지요. 김수민 평론가의 또 과하지요.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답을 안 하고 뭐. 전반적으로 과하지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안 과합니까? 너무 과하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